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인사부터 하고 수업 시작할게요. 자, 차렷 인사.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자, 오늘은 사회 세 번째 시간이죠. 사회 세 번째 시간. 우리 혹시 지난 시간에 어떤 내용에 대해서 배웠는지 기억하고 있는 친구 있나요? 한번 자유롭게 얘기해봅시다. 어떤 것에 대해서 배웠죠? 우리가 지난 시간에. 아, 맞아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웠던 내용은 바로 우리 주변 이웃이 열심히 살아가고 있는 모습에 대해서 배워봤습니다. 여러분의 이웃들은 어떻게 지내고 있는지 한번 생각해 봤나요? 네, 맞아요. 맞아요. 우리 주변 이웃 사촌들과 항상 가깝게 지내면서 우리가 함께 살아가야지 조금 더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다고 선생님이 이야기를 했었죠. 자, 그러면은 오늘 이 시간에는 우리가 어떤 내용에 대해서 배우게 될까요? 선생님이 지난 시간에 한번 잠깐 이렇게 얘기를 했던 것 같은데 오늘 우리가 배워볼 내용은 바로 안전을 위해서 노력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려고 합니다. 잠시 종이 치고 있네요. 자, 종 소리가 끝나면 그때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가 이제 안전을 위해서 노력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들이 있을까 한번 생각을 해봐야 하는데요. 우리가 지역사회에서 안전하게 여러분들이 삶을 살 수 있도록 노력하고 계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평상시에는 이분들을 잘 볼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은 우리가 위급할 때, 위급 상황 시에 우리를 도우러 오는 그러한 분들이기 때문에 평상시에 잘 보이지 않지만 우리가 항상 이분들에게 감사한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 안전을 위해서 노력하는 사람들이 누가 있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할 텐데요. 선생님이 먼저 준비한 영상이 있습니다. 두 가지 영상을 한번 보고 어떤 분들이 나오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영상입니다. 동문동 다가구 주택에서 큰 불이 났는데 다행히 큰 인명 피해는 없었습니다. 소방대원들이 온몸으로 불길을 막고 주민들을 대피시켰습니다. 권남기 기자입니다. 다가구 주택에서 시뻘건 불길이 쉴 새 없이 뿜어져 나옵니다. 위태롭게 창틀에 매달려 있던 주민들은 4층 높이에서 뛰어내립니다. 불길이 창문을 넘어 금방이라도 주민들을 삼킬 듯 일렁이자 소방대원이 몸으로 막아섭니다. 탈출이 끝난 뒤에야 내려올 채비를 하는 소방대원의 등에선 끊임없이 연기가 피어오릅니다. 소방관님이 먼저 들어가자마자 순간적으로 해갖고 아이들은 먼저 빼내시고요. 불길이 세니까는 부모님들 창문으로 해서 구조하는 역까지 등으로 이제 불을 막고 계셨더라고요. 지난 11일 서울 용문동 다가구 주택 화재 현장. 아이 2명 등 모두 3명을 구조하고 불 속을 빠져나오던 대원들은 아이들의 부모가 갇혔다는 말에 곧바로 발길을 돌립니다. 부모를 발견하고 산소 마스크를 씌우는 몇 초 사이 옆방에서 번진 불이 이들을 덮쳤습니다. 집안이 새까맣게 탔는데요. 소방대원들은 이곳에서 출입구로 밀려드는 불길을 온몸으로 막고 주민들이 탈출할 시간을 벌었습니다. 17년차 베테랑 구조대원은 얼굴 등 곳곳에 화상을 입었고 다음 달 결혼을 앞둔 새내기 대원도 허리가 부러져 병원 치료 중입니다. 그 불길보다는 일단은 저희 부모님들을 먼저 보호해야 되겠다는 생각밖에 없어서 그거에 대한 이게 난간을 닫고 있는데 이미 여기 장갑에 불이 이렇게 붙어 있더라고요. 자신의 몸을 던진 이들의 희생 덕에 5명이 구조됐고 숨진 사람은 없었습니다. YTN 권남기입니다.
자, 이렇게 우리가 첫 번째 영상을 한번 함께 봤습니다. 자, 첫 번째 영상 어떤 영상이었죠? 누가 한번 이야기해 볼까요? 어떤 분들이 나왔죠? 맞아요. 소방대원 아저씨가 나왔습니다. 자, 이 영상에서 보면은 한 건물에 굉장히 큰 불이 났어요. 그쵸? 정말로 위급한 순간이었는데요. 불이 너무 심하다 보니까 이제 사람들이 거기를 탈출하기 위해서 창문으로 이렇게 떨어지는 장면도 나왔습니다. 굉장히 불이 무섭죠. 그쵸? 자, 그런데 이렇게 사람들을 구출하기 위해서 소방관 아저씨가 먼저 주민들을 구출을 하고 자신의 몸으로 불을 막는 그러한 모습이 나왔습니다. 정말로 우리 시민들의 안전을 위해서 몸으로 자신의 몸이 뜨겁더라도 불이 막 뜨겁더라도 불을 온몸으로 막은 거예요. 와, 너무너무 멋있지 않나요? 멋있죠. 정말 감사하죠. 정말 시민을 지키기 위해서 자신의 몸을 희생하는 그러한 멋진 모습이었습니다. 이렇게 우리의 안전을 위해서 노력하시는 소방관이 있고요. 자, 그리고 두 번째 영상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두 번째 영상은 어떤 분들이 나올지 궁금하죠? 자,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즐겁게 웃을 때, 평화로운 하루를 보낼 때, 하고 싶은 일을 마음대로 하는 그 순간에도 보이지 않는 곳에서 우리를 지켜주는 든든한 군인들이 있다는 걸 아십니까? 우리는 지금 편리하고 발전된 현재의 대한민국에 살고 있지만 우리나라에도 큰 전쟁이 있었습니다. 6.25 전쟁은 아직 끝난 게 아니랍니다. 전쟁을 쉬는 휴전을 한 것이죠. 우리 국군과 북한군은 판문점과 비무장지대를 사이에 두고 서로 경계를 하고 있습니다. 한반도의 북쪽을 제외한 동서남 세 방향은 모두 바다로 에워싸여 있죠. 우리나라 주변에는 중국, 러시아, 일본 등 아시아의 큰 나라들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이 같은 환경에서 나라를 지키고 국민을 보호하는 일은 정말로 중요합니다. 그 중요한 임무를 맡은 사람들이 바로 대한민국의 군인, 우리 국군입니다. 우리는 언제 다시 시작될지 모르는 전쟁을 막기 위해 항상 힘을 길러두어야만 합니다. 국군을 강하게 만들기 위해 남자는 20살이 되면 누구나 군대에 가야 하며 이를 병역의 의무라고 합니다. 직업으로 군인의 길을 택할 수도 있습니다. 장교가 되거나 부사관 간부가 되어 병사들을 지휘할 수도 있으며 여성들도 원하면 여군이 될 수 있습니다. 국군은 크게 육군, 해군, 공군으로 나뉩니다. 먼저 하늘을 지키는 공군의 모습을 볼까요? 전쟁이 나면 가장 먼저 움직이는 것이 전투기입니다. 평소에는 하늘을 지키면서 전쟁이 일어나지 않도록 막아내는 역할을 합니다. 바다를 지키는 해군입니다. 삼면이 바다인 우리나라에서 해군은 우리 바다를 침범하는 적을 물리칩니다. 바닷길을 보호하고 바다에서 사고가 날 때 가장 먼저 달려가는 것도 해군입니다. 땅을 지키는 육군입니다. 육군은 나라를 방어하는 기둥입니다. 육군은 어떤 싸움에서도 이길 수 있도록 철저히 준비합니다. 육군, 해군, 공군, 대한민국 국군 모두는 오늘도 뜨거운 땀방울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전쟁과 침략의 위험으로부터
우리 대한민국과 우리 가족을 지키는 일은 누가 대신 해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겐 든든한 국군이 필요하며 강력한 힘을 가진 국군이 지금 우리 곁에 있는 것입니다. 대한민국을 지키는 힘, 우리를 보호하는 힘. 대한민국 국군. 자, 이렇게 두 번째 영상까지 우리가 함께 봤습니다. 자, 두 번째 영상에서는 어떤 분들이 나왔죠? 한번 얘기해 볼까요? 자신 있게 큰 목소리로 한번 대답해 보세요. 자, 지금 앞에 있는 분들이 뭐 하시는 분들일까요? 맞아요. 바로 군인입니다. 군인. 우리나라를 지켜주는 그런 군인인데요. 이러한 군인들은 우리가 평상시에는 잘 볼 수가 없죠. 왜냐하면 이제 최전방 또는 이렇게 우리가 살고 있는 지역 사회 쪽에 있는 것이 아니라 외곽 쪽에서 우리나라의 영토를 지키기 위해서 굉장히 고생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지금 우리가 이렇게 공부하는 순간에도, 그리고 우리가 밥을 먹는 순간에도, 우리가 그리고 좀 피곤해서 잠잘 때, 밤에 잠잘 때에도 우리 군인들은 우리나라를 지키기 위해 정말로 밤낮으로 열심히 노력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우리 안전을 위해서 노력하는 분들이 정말 많이 있죠. 자, 그러면은 또 다른 분들, 어떤 분들이 있는지, 이런 분들이 어떠한 노력을 하고 있는지 우리가 함께 교과서를 통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화면에 보면은 이제 우리 교과서 74페이지인데요. 자, 우리의 안전을 위해서 노력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쵸? 자, 먼저 첫 번째 사진을 보도록 할게요. 자, 첫 번째 사진을 보면은 또 종이 치고 있네요. 자, 사운드가 겹칠까봐 선생님이 이야기를 하지 않았습니다. 자, 첫 번째 사진 볼게요. 여기 주황색 옷을 입고 있는 분이 있습니다. 자, 이분은 뭐 하시는 분일까요? 누가 한번 대답해 볼까요? 그렇죠. 맞아요. 여기 보면은 119라고 적혀 있죠. 그리고 여기 보면 또 힌트가 있어요. 119 소방서. 자, 바로 소방대원입니다. 소방대원. 혹시 소방대원 또는 소방차 여러분들 한 번쯤은 봤을 것 같은데요. 그쵸? 소방대원들은 어떠한 일을 할까요? 맞아요. 바로 불을 끄는 역할을 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은 가끔 이렇게 크고 작은 불들이 날 수가 있어요. 그렇게 불이 났을 때 사람들을 구하는 역할을 합니다. 불을 끄고 사람을 구하는 역할을 해요. 굉장히 고마운 분들이죠. 자, 그리고 또 다른 역할 뭐가 있을까요? 그쵸, 우리가 갑자기 쓰러지거나 몸이 다쳤을 때 급하게 병원을 가야 할 때도 병원에 가야 할 때도 우리는 119에 전화를 해서 도움을 요청하죠. 그렇게 우리가 119 소방대원들은 이렇게 위험에 빠진 사람들을 구하기 위해서 우리를 구하기 위해서 굉장히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자, 정말로 우리가 이런 분들에게 감사한 마음을 가져야겠죠. 자, 여기도 보면은 두 번째 사진입니다. 두 번째 사진은 무슨 사진일까요? 여기 보면은 완전 무장을 하고 물을 쏘고 있네요. 그쵸? 아마 불을 끌 때 이러한 수압이 센 이러한 호수를 가지고 불을 끄는 것 같습니다. 그쵸? 불이 났을 때 이렇게 제일 먼저 달려와서 불을 끄고 그리고 시민을 안전하게 구해주는 우리 119 소방대원들을 한번 알아봤습니다. 자, 그럼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서 두 번째 사진입니다. 두 번째 사진. 자, 여기 보면은 파란색 옷을 입고 있는 분들이 있는데요. 자, 이분들은 어떤 분일까요? 누가 한번 얘기해 볼까요? 그렇죠. 맞아요. 바로 멋진 경찰관입니다. 경찰관. 자, 그러면은 우리가 경찰은 어떤 일을 할까요? 그렇죠. 맞아요. 도둑을 잡는 역할도 하죠. 자, 또 어떤 역할을 할까요?
자유롭게 한번 얘기해 보세요. 맞아요. 우리가 잃어버린 물건을 찾아주기도 하죠. 우리가 지나가다가 길에서 만약에 지갑이라든지 가방 이런 것을 주었을 때 우리가 경찰서에 맡기기도 하죠. 맞아요. 경찰은 우리 시민의 안전을 위해서 또는 범죄로부터 우리를 보호하기 위해서 굉장히 많은 노력들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나온 여러분들 중에 우리의 안전을 위해서 노력하는 분들 중에 여러분들이 가장 아마 많이 보는 게 경찰관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지역 사회마다 경찰관이 하나씩 꽂고 있고요. 여러분들을 지키기 위해서 순찰차도 항상 많이 돌아다니죠. 여러분들의 안전을 위해서 순찰도 많이 하는 그런 정말 고마운 분입니다. 우리 학교에도 전담 경찰관 아저씨가 있죠. 그래서 우리 경찰 너무나도 친근합니다. 우리 안전을 위해서 도와주는 그러한 분들인데 항상 우리가 이러한 분들을 보면은 감사한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그렇죠. 자, 그리고 다음으로 세 번째. 자, 세 번째 사진입니다. 자, 이분은 뭐 하는 분일까요? 되게 여기 보면은 총도 가지고 있고요. 지금 무전을 하고 있는 것 같네요. 얼굴에 위장 크림까지. 와, 완전 멋있는 군인입니다. 자, 이러한 군인은 어떤 역할을 할까요? 그렇죠. 아까 전에 우리가 영상을 봤듯이 우리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정말 밤낮으로 많은 고생을 하고 계십니다. 자, 우리나라는 지금 아직 전쟁이 끝나지 않은 휴전 상태이기 때문에 우리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우리들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나라의 시민을 지키기 위해서 정말로 많은 노력들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남자로 태어났다고 하면은 국방의 의무를 지키기 위해서 꼭 군대를 가야 하죠. 선생님 같은 경우에도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약 2년 동안 군 생활을 했었습니다. 선생님도 군인이었던 시절이 있었죠. 아까 전에 영상을 보니까 선생님도 군 생각이 조금 났었는데 정말로 많이 힘듭니다. 2년 동안 집에서 떨어져서 산에서 우리 가족들, 친구들, 더 나아가서는 우리 시민들을 지키기 위해서 정말로 힘든 시간들을 많이 보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잘 볼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잘 보이진 않겠지만 그래도 항상 우리가 이렇게 즐겁게 편하게 생활을 할 수 있는 거는 다 우리나라를 지키는 이렇게 고마우신 분들이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하고 감사한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자, 그래서 오늘 이렇게 우리의 안전을 위해서 노력하시는 분들, 바로 소방관, 경찰관, 군인, 이렇게 대표적으로 세 가지 직군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이 외에도 정말로 우리의 안전을 위해서 노력하시는 분들은 정말로 다양합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몸이 아플 때 가는 병원에는 의사 선생님이 계시죠. 우리가 아플 때 병원에서 안전하게 치료를 받을 수 있게 하는 그런 역할을 하는데요. 이것도 우리의 안전을 위해서 노력하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고요. 그리고 또 예를 들어 보면은 요즘에도 아마 있는 것 같아요. 도시가스 아마 아파트 살고 있는 친구들은 많이 알 텐데 가스 검침원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그래서 매달마다 방문해서 우리의 안전을 위해서 가스를 점검해 주시는 그러한 분들도 계시고요. 정말로 다양한 우리 주변의 이웃들이 많습니다. 우리가 항상 이 분들에 대해서 감사한 마음을 가지는 것이 좋겠죠. 자, 그럼 이제 우리가 이렇게 안전을 위해서 노력하시는 분들에 대해서 대표적인 분들을 알아봤습니다. 그러면은 이번에는 여러분들의 안전을 위해서 노력하시는 분들을 봤던 경험이 있는 친구가 아마 있을 것 같아요. 한번 생각해보고 한번 얘기를 한번 해볼까요? 자, 우리의 안전을 위해서, 나의 안전을 위해서 정말로 도와주셨던 그런 분들이 있을 텐데 한번 예를 들어서 여기 앞에 교과서에 나와 있는 친구의 얘기를 한번 들어볼게요. 자, 여기 보는 여학생 같은 경우에는 할머니께서 갑자기 쓰러지셨을 때 119에 신고를 한 거겠죠? 자, 그래서 소방서에서 출동을 해주셔서 정말로 빠르게 병원에 도착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갑자기 쓰러지는 경우 그 골든타임이라고 해서 굉장히 빠른 시간 내에 병원에 가서 치료를 받아야 하는데요. 이때 빨리 이동할 수 있도록 소방서에서
소방관 아저씨들이 도와주었겠죠. 그래서 이분들에게 너무나도 감사했던 경험을 말하고 있네요. 자, 그리고 두 번째로 이 남학생 같은 경우에는 길을 잃어버렸을 때 경찰관 아저씨께서 자신의 집을 찾아주었대요. 맞아요. 경찰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꼭 범인으로부터 도둑 막 이렇게 범죄로부터 우리를 보호해주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가 길을 잃어버렸다든지 물건을 잃어버렸을 때 이럴 때에도 도움을 주십니다. 이렇게 우리의 안전을 위해서 노력하시는 분들이 정말로 많죠. 우리가 항상 감사하게 생각을 해야 합니다. 여러분들도 혹시 안전을 위해 노력하시는 분들을 만났던 경험이 있으면 한번 떠올려보고 그 분에 대해서 이렇게 마음속으로라도 감사합니다라는 마음을 꼭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오늘 우리가 배운 내용을 한번 정리를 해볼게요. 오늘은 우리가 안전을 위해서 노력하는 사람들이라는 주제로 지역사회에서 안전하게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분들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그 분들 중에서 가장 대표적이었던 것은 첫 번째, 소방관. 그쵸? 소방관, 불을 끄는 소방관 아저씨가 있었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경찰관이죠. 맞아요. 범죄로부터 우리를 보호해주는 경찰관이 있었고요. 자, 그리고 세 번째, 맞아요. 우리나라를 안전하게 지켜주는 군인이 있었습니다. 자, 이렇게 우리가 안전을 위해 노력하시는 분들에 대해서 감사한 마음을 꼭 가져봤으면 좋겠고요. 우리가 이제 다음 시간에는 어떤 내용을 배우게 될지 한번 선생님이 알려주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다음 시간에는 이제 단원이 바뀝니다. 1단원이 끝났고요. 자, 다음 단원에서는 성실한 학교 생활이라는 주제로 우리 반 친구들의 성실한 모습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한번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많은 시간 동안 여러분들 너무나도 공부하느냐고 고생 많았고요. 오늘 수업은 여기에서 마무리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자, 그럼 다 같이 인사하고 마무리를 할게요. 인사는 감사합니다 라고 하겠습니다. 자, 차렷 인사 감사합니다. 자, 선생님은 다음 시간에 다시 사회 시간에 보도록 할게요.